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며 상승폭이 1%를 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건 조정이 끝나고 바닥을 다 찍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또한 엔비디아는 하락을 멈추고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반등의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줘야 될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테슬라 또한 6일 연속의 하락을 멈추고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4% 가까이 상승했던 게 확인되는데 이젠 정말 하락하지 않는 안전상태에 진입했다고 봐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미증시 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주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근데 하향 돌파한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21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과매수 과매도 지표에서 마우스를 지난 금요일의 캔들에 갖다 대면 여기 노란색 막대들이 쫘라락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 막대가 뭘 의미하느냐, 노란색 막대들은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과매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단기 매수 신호로 판단할 수 있고 우선은 120일 이평선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1선의 가격대는 여러분이 뭐 직접 보셔도 되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략 18,985달러에 있고요. 또 트레저 헌터로 나스닥의 변동 포인트를 보시면 2월 18일 이때와 24일의 변동 포인트에서는 확실하게 하락한다고 신호를 알려줬었는데 아래의 다음 변동 포인트를 보시면 다음 변동 포인트가 3월 4일에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3월 4일이면 이번 주 화요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번 변동 포인트에선 상승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요일에 상승 지연하는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3월 5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의 지난 2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추세 반전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의 중기 조정은 거의 3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며 조정폭은 평균 10% 정도이고 좀 큰 조정은 20%, 완전 폭락장에서는 40%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주가 변화가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땐 폭락장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건 좀 이르기도 하고 여러분 머리만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2023년 7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만 봤을 땐 거의 3개월 넘게 하락했는데 이때도 하얀 1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진 뒤부터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주 뒤 다시 121선 밑에서 놀다가 결국 241 이평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3개월 넘게 주가가 흔들리면서 70일 거래일 동안의 변동폭이 13.26%에 달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 절망하고 시장에 실망하고 베어마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때 유튜브를 안 하긴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베어마켓이 아니라고 말했었거든요. 만약 진짜 베어마켓이라면 진짜 최소로 241선을 깨고 내려가줬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 241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평평해지고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의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유발하고 그 뒤로 거의 6개월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다음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 작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변동폭이 8.04%였고 그 뒤로 거의 2달 반 동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8월 초 이때는 거의 18거래일 동안 7월 중순부터 8월 초 정도까지 일본 중앙은행 사건 같은 걸로 변동폭이 약 16% 정도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는 최근 2년간 가장 빠른 하락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큰 하락장을 겪은 다음에 4에서 5개월 정도 동안 상승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조정은 어떤가 보시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50거래일 동안 변동폭이 9.19%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 이평선이 깨지는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고 지금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조만간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건 2주에서 3주 정도의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동 포인트로 분석을 해보자면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해서 12월 16일 최고가를 시작점으로 상승과 하락 채널을 그려서 보면 최근에 이 급격한 하락이 채널의 하단부에 거의 다 도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모든 일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 하락 압박이 강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등에서 아직 강한 양봉으로 121 이평선을 위로 뚫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또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에 장대 음봉이 몸통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는 이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세로로 그려진 변동 포인트들을 보시면 다음 중요 포인트는 55라 적힌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는 아직 6거래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상황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의 차트를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일단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높은 가격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전날 음봉의 절반 이상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올라왔을 뿐더러 121선 아래까지 내려왔던 것도 회복되면서 주가가 살짝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최저가는 5,837달러이고 장마감은 5,954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트레저헌터로 S&P 500의 중장기 매집가가 얼마인지를 보면 세력의 중장기 평균 매집가가 5,903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의 최저가가 얼마예요? 세력 중장기 평균 매집가보다 아래인 5,837달러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평단가보다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가만히 냅두실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자, 그럼 S&P 500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다우존스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하락 구조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래 앞부분의 하락 구조라고 캔들 아래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해서 숫자가 붙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전의 하락 구간들을 다 메워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온과 동시에 60일 이평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구조 1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금요일의 종가인 43,840달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트레저헌터의 세력 평균 매집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평균 매집가를 보시면 세력의 중장기 평균 매집가는 43,191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금요일의 최저가는 43,100달러로 세력의 중장기 평균 매집가를 뚫고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700달러나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현재 다우존스 차트에서 현재 하락 저지가 나타났다고 판단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상승 공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하고 예전 1조 달러 미만일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의 실적 발표와 보고서가 얼마나 뛰어나야 시가총액이 3조 달러나 되는 초대형주가 30-40% 상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를 때려박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2번이나 241이 이평선 깨고 내려왔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났었던 걸 보면 241선에 꽤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상승의 힘이 충분히 강한지에 대한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의 양봉이 분명 하락을 저지시키긴 했지만 또 자세히 보면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봤었던 포인트, 이전의 장대 양봉의 절반 지점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엔비디아의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최저가인 116.4달러는 진짜 정말 중요한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의 차트를 매물 분포 지표로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 제일 많이 몰려있는 가격 구간이 117달러와 121달러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줘야 될 거는 아마 엔비디아가 이 가격 구간에서 반등할 것을 예측하고 어떻게 이 단기 반등에 더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만약 실제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 해도
반등이 완전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움직임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미 116달러부터 반등 시작할 거라서 매수했다, 아니면 뭐 매수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초대형주들이 가지는 반등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지켜보면서 매매해 주시는 게 베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트를 오른쪽에 과매수와 과매도 지표를 함께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로 표시되어 있는 막대들이 비교적 긴 부분들을 보면 132달러와 136달러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반등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선 이 132달러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목표가를 쌓아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레전토로 엔비디아의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저항선은 현재 138달러로 이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지금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천천히 매수하실 포지션의 크기와 단계별로 목표가를 천천히 좀 사냥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추적해 주셔야 되고, 절대로 한 번에 풀매수 때려버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테슬라의 차트 마지막으로 분석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작년 11월 6일 트럼프가 당선된 그 시점의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대폭락을 겪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상승 대기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작년 미국의 대선 시점을 시작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트럼프 당선 당시 테슬라는 갑자기 갭을 만들면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대로 488달러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뒤로는 점차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다시 쭉 하락해서 현재의 최저점 273.6달러까지 하락하며 45%,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움직임을 보시면 트럼프 당선 당시 만들었던 갭의 상단부 가격에 근접하면서 지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하락 구조 6의 캔들을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고, 또 그날 아래의 거래량을 보시면 그 전날의 음봉 거래량을 잡아먹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폭락 구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 저희가 가진 돈을 다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위로는 회색 박스로 그려진 하락갭이 394달러에서 401달러에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은 너무 높은 목표가이고 또 실제로도 한 번에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 반등을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양봉이 나온다 가정하고, 또 그 이후에 그 강한 힘을 가진 양봉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뒤에 뭐 121 이평선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또 거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으로 테슬라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길이 마냥 탄탄대로처럼 막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트레전토로 테슬라의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현재 주가가 292달러인데 저항선이 389달러에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먼 가격에 있어서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뭐 다시 이 정도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그럼 오르기만 하냐?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냐? 뭐 지금 테슬라의 가격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건지 이게 바닥이 맞는지 모르니까 의문이 들게 되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차트를 RSI 지표와 함께 보시면 2월 27일 RSI 지표의 수치가 25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RSI가 30 이하 수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많은 포지션을 확 때려 박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좀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지난 금요일에 캔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RSI 수치가 30.46으로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긴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의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캔들들과 다르게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캔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사용하는 차트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인데
이 파란 캔들이 의미하는 건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 이미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봐주셔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RSI 지표가 이제 50을 넘길 수 있는지, 또 MACD 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지, 또 하락 추세선 위로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이랑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소 종합하셔가지고 판단해서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차트로 테슬라의 차트를 최저점과 최고점으로 그린 피보나치 회귀선과 함께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딱 61.8% 지점까지 떨어진 모습 보이시죠?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닥을 다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또 100%로 또 안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손절매는 뭐 61.8% 지점인 272달러보다 3% 정도 아래, 3% 정도 아래인 264달러 정도로 설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맹신하진 말아주시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증시연구소의 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